안녕하세요. 역사적인 시선, 역시 호쌤입니다. 오늘은 임용 발령 후 3월에 가장 많이 한 실수들과 그 해결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출근 복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고 처음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때 어떤 복장을 입고 가실 건가요? 생각보다 첫 출근 때 너무 옷을 편하게 입고 오셔서 스스로 민망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출근 복장은 어느 정도 격식이 있는 복장입니다. 여기서 격식이 있다는 것은 임용 면접 때 말했던 상견례가 생각나는 복장만큼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옷가짐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감이 오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면 첫 출근에 운동복, 후드티와 같은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미 정장에 가까운 느낌으로 옷을 입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호쌤 너무 꼰대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소개한 자리이고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겉으로 보이는 면 말고는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준비성이 느껴지는 복장을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출근 시간입니다. 학교마다 출근 시간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출근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출근 시간이 8시 30분까지라면 3월 달에 출근을 할 때 몇 시에 출근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8시 30분에 딱 맞춰 오신다고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3월 달에는 신규 교사이던 경력 교사이던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을 두고 출근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올해 발령받은 신규 교사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본다면 3월에는 학교에서 가장 업무가 많고 바쁜 시기이고 학생들도 교사들도 새롭게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하는 시기입니다. 심지어 새롭게 학교를 발령받은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질문을 하고 싶어도 다들 바쁜 분위기라서 섣불리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3월에는 학교에 조금 빨리 출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령 출근 시간이 8시 30분이라면 30분 이상은 꼭 여유 시간을 두고 늦더라도 8시에는 출근을 하셔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질문도 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준비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첫 출근 때 7시 30분에 학교를 갔답니다. 세 번째는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부분은 업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용을 준비하면서 전공과 수업에 대한 경험은 어느 정도 있지만 임용의 과정에서 업무를 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유 없는 두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학교에서의 일은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자. 이 말만 기억하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3월에 가게 되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 학교에서 일을 하시게 된 신규 선생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괜시리 교과서만 뒤적이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바로 업무 분장과 업무를 하는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입니다.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로그인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먼저 설명해보면 은행의 공인인증서처럼 학교의 업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공인인증서는 개학 전에 새학기 맞이의 날이나 개학을 한 주에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신규 선생님들을 먼저 부르거나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안내가 없었다면 꼭 선생님의 부서 부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을 보니 저희 업무는 학생안전부장이네요. 물론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이 업무를 맡았던 작년 선생님의 성함입니다. 예를 들어 성함이 김영희라면 로그인을 눌러서 인증서 암호를 친 후에 들어오면 이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에서 문서 관리를 눌러서 큰 창이 뜨면 아래에 문서 등록 대장에 들어갑니다. 문서 등록 대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보일 텐데 이 창에서 펼치기를 눌러서 기한 접수자의 김영희라는 이름을 검색하고 조회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할 때는 어떤 기간에 올린 공문인지도 조회가 가능한데 해당 업무를 맡은 선생님이 작년 3월, 4월 달에 어떤 공문을 올렸는지 확인을 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업무 담당자 선생님께서 인수인계를 상세하게 해주시거나 부장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제일 편하지만 다들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상황으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많은 부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땡땡 선생님 이건 땡땡 선생님 업무인데 이걸 해주셔야 할 것 같다. 혹은 땡땡 선생님 큰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학년실에 야자 검독을 한 번씩 해주는데 올해 1학년실 지원 가능하죠? 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무턱대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말을 의심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렵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탁을 받은 상황에서 선생님, 제가 아직 학교를 잘 몰라서 저희 부장님에게 여쭤보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거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장님에게 의논을 했을 때 실제로 선생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맞거나 실제로 학년실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면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말이 있을 만큼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늘 여러 가지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용 발령 후 3월에 가장 많이 한 실수들과 그 해결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적절하게 녹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역사,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시 호쌤이었습니다.